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장이사 한 번 하려면 머리 터지죠. 특히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계약할 땐 100만원이었는데 이사 당일 되니까 가구 분해 조립비, 고층 사다리 비용, 별의별 이유 다 되면서 150, 200으로 뻥튀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 당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애초에 견적받는 방식부터 글러먹어서 그래요. 대충 5톤 트럭 한 대요, 짐이 이 정도 되네요, 이런 식의 두루뭉실할 구두 계약이 아니라 품목별로 명시된 서면 계약서가 받아야 합니다. 추가 요금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사업체나 입주 청소 업체나 이 바닥 승리가 기본료는 싸게 불러서 일단 계약하고요, 당일날 정신없을 때 추가금으로 뒤통수 맞는 구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업체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똑부러진 포장이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그 필수 리스트,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및 확인하기입니다. 이사 당일에 부당 추가 요금 피해는 전체 이사 불만 중 3.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로 대략적인 구두 계약만 받고 계약을 확정하는데, 이런 경우 당일 추가 요금 맞기를 어렵습니다.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아서 서면 계약서를 쓰세요. 특히 이삿짐 목록과 서비스 내역을 품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차량과 인원이 투입되는지, 사다리차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얼마나 드는지, 가구 분해, 조립 비용은 포함되는지 하나하나 적어두세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에 없었다는 식으로 나올 여지를 줍니다. 서면 견적서는 소비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견적서에 이사 날짜, 차량 톤수, 인력수, 포함, 별도 서비스 비용 등 정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최소 2곳에서 3곳 정도 이삿짐 센터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오히려 당일 추가 요금을 부를 확률이 높고, 지나치게 높은 곳은 불필요한 지출일 수 있으니 평균 수준의 합리적인 견적을 선택하세요. 전화 상담만 결정하지 말고 여러 업체의 방문 견적을 받아보면서 적정 가격대와 포함 서비스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 날짜를 좀 더 여유 있게 잡기입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할수록 선택권이 줄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원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 업체를 천천히 비교만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마음에 드는 업체는 결국 마감되고, 결국 비싸고 마음에 안 드는 곳과 계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가급적 한 달 전, 최소 몇 주 전 이사 예약을 진행하세요. 가능하면은 평일, 월요일에서 목요일 날짜를 선택하면 주말 비용보다 저렴하고 성수기를 피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전 입주 청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주 청소 업체도 미리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입주 청소 업체를 고를 때 네이버에 검색해서 상단 노출로 된 업체를 고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후기도 많이 쌓여 있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하청 팀장이나 하청 업체가 오는 경우 이런 입주 청소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요. 이사 때문에 정신없이 입주 청소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된 오염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 집처럼 꼼꼼하게 청소하는 업체 고르는 방법도 제가 고정 댓글에 컨텐츠 링크 달아놨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믿을만한 업체 고르기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업체는 아닙니다. 가까운 곳만 찾으면 원하는 날짜에 가능한 좋은 업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업체를 찾는 게 우선이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 후기, 맘카페 후기 등 참고해 후기가 좋은 곳 위주로, 필요하면 차로 30분에서 1시간 거리 업체까지 후보에 넣으세요. 또한 이삿짐 센터 이름도 모른 채 계약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검색해도 정보가 없거나 견적 방문 시 설명만 듣고 덜컥 계약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 이삿날에 불친절한 서비스나 불성실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전나티를 보내준다, 파손 시 보험이 된다 등 서비스 품질을 보증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합법 업체인지도 체크하시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요, 인원을 좀 줄여서 비용 좀 절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거의 위험성입니다. 간혹 비용을 아끼려고 이사 인력을 적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체는 애초 가능하면 최소 인원만 투입하려 합니다. 그래야 하루에 더 많은 일당을 받으니까요.
고객이 먼저 사람 수를 줄여달라고 하면 나중에 작업 지연이나 문제 발생 시 업체가 인원을 적게 불러서 그렇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짐이 적다고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숙련된 인부를 충분히 투입하는 업체를 선택하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끝내는 게 이득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불필요한 짐을 미리 정리하자입니다. 쓰지 않는 가전은 주민센터 대형 폐기물의 신고나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허 가구는 폐기 신청을 하세요. 짐의 양을 줄이면 견적 줄어들 수 있고 비용도 절약됩니다. 새집에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옮겨왔다 다시 버리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자입니다. 포장 이사하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계시다면 오산입니다. 짐이 정리된 집과 너저분한 집은 이삿짐 센터 포장 방식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한 이삿짐 기사님은요, 깔끔한 집에서 포장하면은 새 집에서 그대로 정리하기 쉬운데 물건이 여기저기 널린 집은 포장도 뒤죽박죽 되어 고객님이 새 집에서 물건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옷가지와 물품들은 가급적 카테고리별로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포장팀도 분류별 박스 포장을 할 수 있어 새 집의 언팩도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복, 실내복, 아이옷, 세탁물 등 분류해 걸거나 개어두면 이사팀이 옷걸이채 박스에 담아 이중 포장한 뒤 그대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 후 옷장을 꾸릴 때도 옷걸이채 바로 걸기만 하니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반대로 온갖 물건이 섞여 있으면 박스 라벨링도 애매해지고요. 새 집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배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카테고리별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요,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들은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이사 전날 현금,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계약서 등 귀중품과 중요 문서는 따로 챙겨두세요. 이삿짐에 섞여 있다가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잔금이나 계약이 이사 당일에 있다면 더 조심해야겠죠. 귀중품 가방은 직접 차량에 싣거나 별도 보관해 절대 이삿짐 트럭에 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당장 쓸 물건도 가방 하나 준비해 두세요. 이사 당일 밤에 바로 꺼내서 쓸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아이 학용품, 휴대폰 충전기, 리모컨 등 따로 담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삿짐 다 풀기 전에 급한 것 이것저것 찾느라 상자를 다 뒤집는 혼란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요, 이사비와 잔금을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만약 이사 당일 집 잔금 이체 등 해야 된다면 은행 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한도가 낮아 당일 송금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주말 공휴일에 한도 상향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날까지 OTP나 카드형 OTP를 받아서 한도를 충분히 올려두세요. 그래야 당일 매끄럽게 거래를 마치고 이사 일정도 꼬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새 집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기입니다. 이사갈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미리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이삿날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하세요. 많은 단지들이 이사 예약을 받아 담력관리 엘리베이터를 배정해주고 이사 시간대 중복을 조정해줍니다. 만약 이런 예약 없이 갔다가 같은 시간대 다른 세대 이사가 겹치면 엘리베이터 대기로 이사 시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도 증가되겠죠. 어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5만원에서 10만원 받기도 하니 비용도 미리 확인하세요. 또 사다리 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리실에 사다리 차가 진입 가능한 위치와 주차 예약을 문의하세요. 간혹 현장에 가보니 예약해둔 자리에 다른 차가 있어 30분 이상 대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에 관리실에 재확인 전화를 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가전제품 이전 설치를 미리 예약하자입니다. 에어컨, 정수기, 세탁기, 벽걸이 TV 등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가전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삼성, LG 제조사 서비스 센터 등 보통 이사 당일 설치를 해주지 않으며 최소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사 업체 에어컨 철거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제가 에어컨 청소 및 설치 이전도 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부 이사 업체는 배관에 가스를 막지 않고 그냥 잘라서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사 간 집에서 새로 가스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스가 다 샜기 때문에 가스 충전 비용도 많이 들어서 비용이 추가가 돼서 비용이 배로 많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제조사의 공식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비용을 아끼려 이사업체 협력 전문기사를 붙여주는지 확인하세요. 전문기사라면 제조사보다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 자격 없는 인부가 진행할 경우 추후 AS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역시 물을 빼고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니 브랜드 서비스 센터에 이전 설치 예약을 권장합니다. 특히 세탁기 청소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사 후 세탁기 청소하러 갈 때 이사 업체에서 세탁기 위에 건조기가 있는 일체형 모델인 경우 결합 체결을 잘못해서 흔들림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수평이 맞지 않아서 흔들림 증상이 심해서 다시 AS 센터를 불러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됩니다. 11번째는요, 새 집에 가구 배치를 미리 해두자입니다. 이삿날 장롱을 어디에 둘까요?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즉석에서 결정하다 보면 배치가 어정쩡하기 쉽습니다. 큰 가구들은 사다리차로 먼저 올려서 바로 조립을 하는데, 나중에 저 방으로 옮겨주세요 하면 시간도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새 집의 평면도나 방 구조를 그려서 가구 배치를 준비하세요. 각 방에 어떤 가구와 가전을 둘지 가족들과 상의해 결정해 둡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이삿날 작업자에게 보여주거나 방마다 붙여놓으세요. 예를 들어 안방, 침대 헤드 창문 쪽, 옷장은 북쪽 벽면식으로 메모해두면 팀에서 그 지시에 맞게 배치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처음 원하는 대로 세팅되니 나중에 가구 옮기느라 개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12번째는요, 쓰레기 봉투를 미리 준비하자입니다. 포장 이사를 하면 포장재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비닐박스, 큰 비닐, 박스 자투리, 에어캡 등 산더미인데 이를 모아두면 대형 종량제 봉투가 필요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50리터나 100리터 봉투를 4장에서 6장 정도 준비해주세요. 13번째는요, 아이와 반려동물 안전대책입니다. 이삿날은 집 안이 전쟁터 같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잠시 맡길 곳을 알아보세요. 낯선 이삿짐 직원들과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개나 고양이가 문 밖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친정이나 지인 집에 아이와 반려동물을 당일 오전만이라도 부탁드리거나 펫 호텔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작업자들이 큰 집을 옮기는 동안에 아이와 반려동물은 근처에 없는 편이 좋습니다. 14번째는요, 무조건 가능하면 현장에 있기입니다. 새 집 구조는 이전 집과 다르고 버리거나 새로 산 가구가 생겼다면 어떤 물건을 어느 방에 둘지 수시로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이 옆에 없으면 작업팀은 전화를 걸어 물어보거나 임의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이사 당일 반나절 정도는 현장에 상주하며 같이 다니며 배치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 출발지에서는 마지막 짐이 빠짐없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도착지에서는 가구 배치 위치를 최종 지시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서 일일이 지켜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시작과 끝에 얼굴을 비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당일 부득이 자리를 비운다면 반드시 가족 한 명이라도 현장에 있게 하거나 전화 연락이 항상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추가 결정 사항이 생겨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5번째는요, 엘리베이터 대 사다리차 전략입니다. 고층 아파트라도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워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은요, 사다리차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체력 소모가 더 큽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사를 또 마쳐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인부 한 명을 추가해서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약간 늘어도 제 시간에 끝마쳐야 관리 시기가 마찰 없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사다리차가 가능하면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보세요. 일반적으로 2층에서 5층 소형 사다리차는 15만원 안팎이고 층이 높아질수록 만원, 2만원씩 추가됩니다. 엘리베이터 작업은 아파트에 따라 5만원 내외 사용료를 내기도 하지만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사다리차 비용과 2, 4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다리차를 쓰는 편이 더 안전하고 빠릅니다. 사다리차를 쓰는 경우 가구 파손 위험이 줄어들고요, 엘리베이터 대기 없이 약 1시간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짐 정리를 앞당깁니다. 16번째는요, 이사팀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이사 작업자들도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몽골 남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무리한 요구나 반말보다는 처음 인사할 시원한 음료나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잘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훨씬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꼭 과한 다가상이 아니어도 더운 날에는 얼음물이나 이온 음료, 추운 날에는 따뜻한 커피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는 초코파이 한 개라도 건네면서 작업자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신경 써서 작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은 민감한 문제 발생 확률도 줄고 설령 작은 문제 발생해도 서로 원만히 해결하기가 수월합니다. 17번째는요, 마지막 점검 및 정산입니다. 이삿짐을 다 옮긴 후 빠진 짐이나 파손된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중요한 가구나 가전은 사진을 찍어둔 상태와 비교해 흠집이 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파손이나 분실이 있다면 즉시 이사업체에 알리고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사업체는 운송 중 파손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등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되 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보상 처리가 되는 점 반드시 통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발견하게 되면 배상이 어렵다는 점 유의하세요. 모든 짐이 잘 옮겨졌다면 마지막으로 계약한 금액을 추가 요금 없이 정확히 결제합니다. 드물게 현장에서 수고비나 식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전에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요구를 받는 업체라면 추후 본사나 소비자원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세탁기나 다른 가전들도 테스트를 봐야 합니다. 설령 세탁기 같은 경우 수평이 맞지 않아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인 경우 체결이 잘 안 돼서 흔들림과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된 이사는요 다릅니다. 포장 이사는 인생의 큰 행사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시간도 돈도 낭비가 되고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체크리스트를 미리 점검해 주시면 숨겨진 함정을 피해가고 돈과 시간을 아끼는 똑똑한 이사가 될 것입니다.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추가 요금이나 갈등, 서비스 불만 겪는 일이 없이 우리 가족의 새해 보금자리로 기분 좋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청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사 전 새집 청소를 제대로 해두면은 이사 후 정리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만약 입주 청소 업체도 어떻게 해야 호구되지 않을지 고민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두세요. 철저한 준비로 입주 청소도 기분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